네, 한미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타결과 관련해서 이인철 참존경제연구소장, 경제부의 최지숙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최지숙 기자, 오늘 그 협상 타결된 거 큰 내용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울천제 알려진 대로 상호관세가 15% 부과로 확정이 됐습니다. 당초 이제 8월 1일 날 이제 저희가 발효 시점이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25%를 미국에서 제안을 했었지만 예. 이번에 이제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되면서 15%로 10%포인트 정도 낮춘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부과를 받지 않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목관세가 저희가 또 관심을 모았었는데 철강은 유지가 됐고요. 50% 관세가 기존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것이고 예. 자동차 품목관세 같은 경우는 25% 얘기가 나왔었지만 다시 15%로 이제 낮춘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다시 정리하면 상호관세 15%, 자동차 품목관세 15% 이렇게 각각 이제 정리가 되고요. 철강이나 알루미늄, 구리 같은 경우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트닉 상무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의약품 관세가 저희 우리나라가 이제 타국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게 이제 책정이 됐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제 당초 면담을 이제 예고를 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오전 5시 30분쯤에 백악관에 이제 협상단이 도착을 해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곧바로 이제 이런 타결 소식이 좀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예. 특히 이제 조선업 협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용 펀드를 만들게 돼서 1,500억 달러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조선업 협력에 그동안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포함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긴 했었지만 이제 구체적인 액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관심이 쏠렸었는데 결과적으로 1,500억 달러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협상단이 특별한 제안을 들고 백악관을 찾을 거다라는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대미 투자를 비롯한 일종의 패키지가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단 처음에 제안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그동안 계속 조금 더 해올 수 없느냐 이런 취지의 이제 좀 발언을 했었다는 얘기가 현지 소식 통발로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양보를 해올 수 없느냐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뭐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요구를 계속 해왔던 거죠. 당초 그래서 이제 1,000억 달러 대미 투자 얘기가 나왔었다가 나중에 또 2,000억 달러, 그다음에 지금은 최종적으로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일본이 5,500억 달러 투자를 이제 결정을 했으니까 그에 비해서는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액화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제품들 구매를 하기로 했고 미국산 이제 자동차, 트럭,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을 했는데 예.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쌀과 소고기는 일단 포함이 안 돼 있다. 그리고 추가 개방 품목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조금 전 대통령실 브리핑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도 다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쌀, 소고기는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예. 다른 농산물이 근데 이제 어떤 게 포함이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가 지금 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대통령실에서도 질문이 나왔었는데 이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는 좀 아직은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혀서 일단 답을 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예. 예. 소장님, 오늘 그 빠른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서 그 긴박하게 이제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 선방을 했는 것인가? 일단 뭐 최선은 알지만 예. 최악은 좀 피했다라고 예. 봅니다. 우리의 그동안의 협상 전략은 일본이 하는 걸 좀 보자.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자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본의 이제 투자 금액 자체가 워낙에 눈높이를 높여놨어요. 예. 일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를 복귀해 보면 중국이 이제 미국과 일기 트럼프 행정부와 거의 1년 6개월 동안 굉장히 긴 협상 기간 동안 합의한 내용이 뭐냐? 2천억 달러의 농산물 에너지 구매하겠다였거든요. 예. 근데 결과를 봤더니 한 60% 정도 이행하는 데 그쳤어요.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를 경험 삼아서 이 기준 자체가 4천억으로 넘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잣대, 일본도 한국도 4천억 달러에서 출발했는데 일본은 거기서 앉은 자리에서 바로 5천억, 5,500억까지 뭐 760조라고 가면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을 초월하는 정도고요. 우리는 당초 1,000억 달러였어요. 네. 최초안은. 1,000억 달러, 4천억 달러 갭이 좀 크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플랜 B로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4대 그룹 수장을 모아서 물론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대규모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력이 없지만 예. 그러나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얼마나 추가로 투자할 수 있냐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십시일반 1,000억 달러를 얘기한 거고 네.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한 1,000억 달러는 수출 뭐 은행이라든가 지급 보증이나 펀딩을 통해서 하자라는 거여서 우리가 내줄 수 있는 안 플랜 B는 2,000억. 2,000억 달러였어요. 예. 그러면 4,000억과 2,000억 달러의 협상이라면 누구라도 중간 지점에서 만나야 정상이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상 지금 사실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구윤철 이제 경제부총리 만남 전에 이제 자기가 먼저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상당히 러트닉 하워드 상무장관과 이제 우리 통상 고위급 관계자들이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굉장히 구미에 걸맞는 안을 해놨고 그쵸. 거기에 이제 정치적인 판단 어차피 이 협상이라는 건 트럼프의 탑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구미에 맞아야 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에 내놓을 만한 홍보성 뉴스가 될 거냐. 숫자가 그에 맞춰지느냐. 사실은 3,000억 달러로 예상했던 마지노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3,50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올해 예산 677조 원의 72%예요. 상당히 좀 과도한 국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일단 대통령실의 해석은 이게 직접적인 기업들의 투자라기보다는 뭐 1,500달러 조선 펀드가 들어가고 기업들의 지급 보증이며 여러 가지 뭐 반도체 원전, 2차 전지와 같은 이런 투자 펀드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하기로 한 기간 같은 것도 궁금한데 좀 앞서 다른 국가들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어떻게 협의가 됐을까요? 사실은 이게 대통령실 얘기랑 또 이제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런 걸 못 참거든요. 바로 자신의 지지층한테 바로 홍보해야 돼요. 바로 말해야 되죠. 사실 이런 거는 대회비로 같은 시간에 동시에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SNS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다 다 노출했어요. 근데 좀 이제 애매한 것도 좀 있긴 합니다. 일단은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양측이 이견이 없고 그다음에 다소 아쉬운 점은 자동차 부분 관세예요. 우리가 그동안 한미 FTA로 인해서 한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도 무관세였거든요. 그런데 EU, 유럽연합은 FTA 체결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입산에 대해서는 2.5% 관세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나마 밀고 있었던 건 자동차가 워낙에 경쟁이 치열하니 그러면 25%인 자동차 관세를 12.5%까지 낮추는 걸 목표로 했는데 이거는 미국이 양보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렇게 되면 이 현대의 어떤 고급 자동차 제네시스와 또 독일의 이제 이 프리미엄 BMW가 가격 경쟁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제 이 제네시스가 가격이 비싸다.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당장 문제네요, 진짜.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의선 회장까지 현장에 직접 갔지만 다소 아쉬운 대목이고 그러다 보니 지금 아마 지금 2주 후에 어쨌든 이제 이 백악관을 찾아서 한미 정상회담이 예상이 돼 있고 그때 디테일이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걸 좀 봐야지만이 구체적으로 좀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게 앞서 이제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속보로 전하기는 이제 농산물을 포함해서 미국이 자동차,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완전 수용하게 했다.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김용범 정책실장은 또 달라요. 우리는 이거는 좀 지켰다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제 이 지금 농산물 굉장히 협의 과정에서 농산물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식량 안보 차원,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서 쌀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시장은 확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이제 합의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이거는 이렇게 되면 우리만 예외를 받은 거예요. 미국 트럼프가 청정 강국 호주를 뚫었어요. 호주는 최고 쇠고기 수출 국가인데 거기를 20년 만에 쇠고기 시장, 미국산 쇠고기를 이제 수입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자,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 투자에 혹해서 과연 이 부분을 양보했을까? 이것도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잠시만 그 부분은 아까 그 최지숙 기자가 그 우리나라 김용범 정책실장이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는 그 소고기 수입도 안 한다는 걸로 그 협상을 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거는 미국에서도 확인이 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아까 그 현지 소식통발로에서 이제 예. 내용이 보도가 좀 됐었고요. 네네. 예, 쌀과 소고기는 일단 포함이 되지 않는다. 예, 하지만 이제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는 예. 한국에서 이제 수입을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미국발로에서 미국발 그 소식통에 따라도 쌀과 소고기는 우리 어쨌든 수입 안 하겠다, 한국이 수입 안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거죠. 네. 지금 그 소식 전해온 거로는.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현재 상태에서 그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농산물이 그러면 이제 포함이 된 것인지 예. 농산물이 분명히 포함은 됐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측에서도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이번에 한화의 그 조선업 때문에 김동관 또 삼성의 이재용 회장,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도 그 미국에 갔잖아요. 이들의 역할은 뭐였을까요? 그러면 그 이번 오늘 타결하는데 어떤 영향을 줬는지 궁금하고요. 네, 이번에 이제 재계 총수들도 다 또 미국으로 가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예. 제일 먼저 이제 김동관 한화 부회장이 이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이어서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떠났고 현대차 정의선 회장도 이제 어제 출국을 했습니다. 예. 일단은 이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그 기업에서 이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 따르면은 일단 김동관 부회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취재한 바로는 대미 투자 관련해서 좀 가장 먼저 이제 좀 외곽 서포트를 하러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제 제조업 협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라든지 미국 측의 인사들을 만나서 두루 이제 대화를 나눈 걸로 알려졌고요. 또 이제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분야 관련해서 아무래도 좀 적극적인 설득을 위해서 정부 관계자들 미팅도 직접 추진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 예.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조선업이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펀드를 어쨌든 조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자동차 품목 관세는 아까 이야기하셨다시피 15%로 지금 정해졌잖아요. 우리 측에서는 12.5%를 계속해서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무서운 게 예. 이게 협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2주 후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부가 예고하고 있죠. 도대체 반도체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어떻게 이제 반도체가 미국의 어떤 안보에 위해가 되는지 그동안 조사를 해왔고 그 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관세를 부과할 텐데 아마 예측하기로는 15에서 25% 선일 거예요. 근데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발표한 건 우리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이제 나타날 것이다. 관세 부과받을 것이다라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예. 25%가 아니라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런데 반도체는 상당히 좀 이중고예요. 예. 우리가 이미 바이든 행정부 당시 보조금 받고 뭐 텍사스 주지에 370억 달러 삼성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해 있고 아직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 없다. 그리고는 관세 부과함으로써 오히려 미국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오히려 미국에 들어와서 만든 건 관세 없으니 들어와서 예. 만들라라는 얘기예요. 즉 반도체의 이제 어떤 패권도 자기네들이 설계 기술을 갖고 있죠. 우리 아시아에 동남아에 이제는 제조업 기업도 끌어들이고 여기다가 설계 R&D까지 모두 반도체의 어떤 클러스터를 미국 내 조성하겠다라는 큰 그림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삼성전자는 이중고일 거예요. 일단 보조금 못 받는 것도 문제지만 예.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완전히 무관세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만든 것 그리고 이제 중국산도 있단 말이에요. 중국 공장에서 만든 건 트럼프가 가장 경멸하는 겁니다. 제3국 우회 수출하는 거는 보복 관세를 더 붙여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삼성과 하이닉스의 경우는 상당히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독특한 이제 지금 대중과 자기 예. 지지층, 메가 지지층과 이제 이 접촉하는 방식이 SNS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앞서 이제 자동차,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뭐라고 썼느냐 무역을 completely open. 다 개방하겠다. 아,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예. 물론 미국 언론이 지금 미국 언론과 우리 대통령실 입장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이거는 아마 2주 후 정도 돼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예. 아마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씩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그 트럼프 대통령 워딩으로 전해드린 속보에서는
보면은 트럼프 미국의 자동차 트럭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으로 저희도 그 자막이 나갔었는데 그게 좀 정정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한국이 대미 무역 완전 개방했다. 자동차 트럭 농산물 수용할 것이다. 이렇게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게 그렇게 이제 다시 정정을 한 것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대미 무역 완전 개방했다. 자동차 트럭 농산물을 수용할 것이다. 이렇게 조금 정정이 됐다는 걸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한미 정상회담 얘기도 합의가 됐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예. 향후 2주 안에 이제 만남이 있을 것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 우리 예. 정부에서도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만나게 되면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는 첫 수장 간의 이제 만남이 되는 것이고요. 예. 이번 협상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오가지 않을까 관심이 그러게요. 좀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이번 협상에 대해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네. 한미 동맹의 이제 계기가 될 것으로 이제 내다봤는데 예. 이 부분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그 시작부터 좀 협상이 이제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예. 예. 사실 뭐 이제 한미 정상 간의 담판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곧바로 이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네. 단계별로 이제 그 실무자들을 먼저 만나는 쪽으로 협상 전략을 이제 세운 것 같고요. 예. 물밑 접촉을 이제 끝난 뒤에 협상이 타결되고 나서 양 정상이 만나서 이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예. 정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잠시 지금 취재자 연결해 보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직접 전했습니다. 네, 미국이 부과한 상호 관세를 주요 수출 경쟁국과 같은 수준으로 맞췄고 3,500억 달러 펀드는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또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췄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는데 관련 내용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보경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한미 간 통상 협상이 타결된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 하나를 넘었다며 협상 타결 소식을 SNS에 직접 전했습니다. 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국민 주권 정부의 첫 통상 분야 과제였다며 촉박한 시간, 녹록치 않은 여건 속에서도 국익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이 부과한 상호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춰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이 대통령은 평가했습니다. 이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달러 펀드는 조선,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로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에 따르면 나머지 2,000억 달러 펀드는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분야에서 조성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통해 한미 간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이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에서는 조금 전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번 협상 타결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김 실장은 자동차를 포함해 한국에 내일부터 부과될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지고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의 조선협력 펀드라고 지목했는데요. 선박 건조,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이 펀드는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구체적 프로젝트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 실장은 또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식량 안보와 농업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 소고기는 추가 개방하지 않는 걸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협상이 범부처 차원에서 대통령실도 함께 힘을 모으고 기업까지 원팀으로 뛰어 이뤄낸 것임을 부각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2주 뒤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외교 라인을 통해 구체적 날짜에 대한 협의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협상에 임했다 이런 소식까지 지금 전해줬는데 이게 조만간 한미 정상이 만날 텐데 그러면 이 타결된 협상 이후에 추가로 그 한국과 미국의 정상들이 나눌 만한 그런 어떤 그 내용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는 관세 쪽에 너무 집중해 있는데 예. 사실은 투트랙, 쓰리트랙이에요. 왜냐하면 방위비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면서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은 이제 부자 국가인데 왜 자국민의 세금으로 안보를 지켜줘야 되느냐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9배, 10배 이상의 이제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이미 나토를 비롯한 북대서양 조약기구도 트럼프 대통령의 GDP 규모를 국방비 한 5% 수준까지 끌어올려라 예. 라는 데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한 60조 원대에 달하는 이제 국방비가 우리는 예. 2배 이상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재정당국 간 환율 문제를 또 조율하고 있거든요. 예. 네, 예. 저희 지금 이제 대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경제부 최지숙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